자, 이번 시간에는요, 세 번째 테마입니다. 자, 27페이지. 27페이지. 제가 여기 뭐, 많은 얘기들은 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은 얘기고,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2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는 101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01페이지.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 테마는요,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 혹은요,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다. 이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시장 전체입니다. 아까 신도시 예정지역 있죠?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시간에 공부했던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랬죠. 전부 다 합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요거를요, 이퀄러드에 갖고 균형점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균형점. 자, 지금부터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 이렇게 해줄게요. P0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다 똑같은 편입니다. 이게 왜 균형점이냐면,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하거나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공급이 변하거나 이러한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뭐가 없다고요?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균형에서 벗어나죠. 다 돌아오려고 합니다. 벗어나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요즘에 머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균형점 해줍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자, 만약 균형각에서 이렇게 P1으로 벗어나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만한 각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근데 물건을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그러면 물건이 남아요, 안 남아요? 뭐 남아돌죠. 그래서 이거를요 초과 공급이라는 겁니다. 물건이 남아도는 걸 뭐라고요? 공급이 초과됐다, 아니면 초과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럼 물건이 남아들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떨어진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공급량이 수요량이고 공급량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려는 사람들은 5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놓은 거는 한 2,000채는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물건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들면 그때는요 사는 사람이 힘이 세지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잘 보고 있다가 자, 싸게 파는 자한테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2,000명은요 서로 팔려면요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가장 낮게 파는 자만이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경쟁적으로 가격 낮춰, 안 낮춰?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수요의 법칙이 가격이 하락하면 자, 싸지면 더 많이 살려고 하죠. 점점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공급의 법칙은요,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팔래다 안 팔겠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점점 떨어지니까 안 팔겠다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 점에 이르는 건데, 어쨌거나 물건이 한 개라도 남는 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죠. 더 이상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반대로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만한 가게에서 물건을 팔려는 양 이만큼이죠. 공곡선 아닙니까? 이만한 가게에서 사고자 하는 양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훨씬 더 많네요. 그래서 이거를요 수요가 초과됐다 해줍니다. 뭐가 초과됐다고요? 수요가 초과됐다, 아니면요 초과수요라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팔려고 내놓은 거는 5채밖에 안 됩니다. 몇 채라고요? 5채. 근데 아파트 살려는 아주머니들은 한 3,000명이 와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죠. 그럼 이때는 파는 자가 5명째 5명. 5명이 힘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봐서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살려고 하겠죠. 자,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파는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자 있죠. 그런 자만이 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점점 올라가, 안 올라가요? 점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바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파는 양도 많아지겠죠. 반대로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만큼 살려다 못 사겠다 줄어드는 거죠. 결국은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경제학은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고전학파라는 게 있고 케인즈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뭘 가정하냐면 이런 거 참 공부할 때는요 케인즈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뭘 가정한다고요? 고전학파의 논리를 가정합니다.
고전학파의 논리는요. 어떤 그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아담 스미스라든가 멜더스 아니면요 마샬 이런 사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고전학파 경제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 거 있죠. 극히 일시적이다. 균형에서 벗어나면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죠. 그러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르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 극히 잠깐이라는 얘기죠. 곧바로 가격과 수량이 조정돼야 한대요. 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알겠죠? 시장은 항상 균형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양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원은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는 절대 시장에 개입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그냥 정치할 국가로서의 치안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그냥 이 사람들의 논리는요 시장에서 벗어나면 바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 뭐라고요? 자율 조정 기능. 근데 이 균형점은 항상 불변이 아니라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이 수요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시간에 공급도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 얘가 계속 변하면서 균형점도 변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거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수요가 변하는 경우 생각할게요. 수요가 변하는 경우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돼 있었는데 자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딱 결정돼 있었죠. 이때 이 지역에 인구가 증가했다고 치자.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 수준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갑자기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그러면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뭐가 발생했다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기 시작하죠. 맞죠?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꾸 팔려는 사람 많아지는 거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아이고 못 사겠다 줄어드는 거죠. 결국은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점에서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 증가했죠. 근데 이게 이제 정답인데 우리 문제에서는요 100문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 있죠. 거의 한두 문제 정도 거의 안 나옵니다. 뭘 물어보냐 100문제를 물어본다 해도 거의 대부분은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되냐 했죠. 이걸 물어봅니다.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이러한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이렇게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자 그러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는 우측에 좌측이에요? 우측이라고 했죠. 우측으로 딱 그리면 되겠네요. 이거 우측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죠. 그러면 댕댕댕 점을 찍어 본다면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거 답이에요. 만약에 수요가 감소한다면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이쪽 그리면 되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그러니까 댕댕댕댕 점을 찍어보면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하락했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거 얼른 그리면 돼요. 자 이번에는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 볼게요.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자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자 만약에 건설사들의 기술이 무척 향상됐답니다. 그리고 자 자재 가격이 막 폭락했다는 얘기죠.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재 가격이 폭락했대요. 그러면 그만큼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증가는 우측에 좌측이에요? 그렇죠. 이게 공급선이죠. 우측이면 오른쪽 이동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이 됐죠? 그러면 댕댕댕댕 점을 찍어 본다면 가격 올랐어 안 올랐어? 내려갔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볼줄 만약에 공급이 감소했다면요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댕댕댕댕 점을 찍어 본다면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연습하시면 돼요. 금방 합니다. 자, 쓸데없이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암기하고 하지 마시고 이거 얼른 그리면 돼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그림을 그려서 얼른 그려보는 거 있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더 빠르요. 쓸데없이 이상하게 암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 헷갈리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조금만 또 틀어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틀어놓으면 무슨 얘기, 문제가 높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줄 아서 몰라요? 할 수 있죠? 오늘 연습해 보세요. 금방 합니다. 금방 해요. 이렇게 이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가격이 올랐네. 균형량 증가했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막판에 이게 자꾸 답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하니까 요게 공급이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래도 1년 동안 했는데 요거 수요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아니면 실수할 리가 있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 다 다변화하는 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공급은 감소할 수 있어 없어요? 감소할 수 있죠. 이 둘 다 다변화하는 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여기 그냥 그리지 마세요. 보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야 한대요. 되죠? P0, Q0. 근데 수요가 증가하는요. 수요 곡선이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이죠? 수요 곡선 우측 아닙니까? 이게 우측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는 얘가 좌측이죠? 이거 좌측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거 좌측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그려보세요. 집에 가서 그려본다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야 한대요. 되는데 수요의 증가는요 이쪽이죠. 공급의 감소는요 이쪽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납니다. 맞나요? 무조건 뭐는 증가해요? 가격은 올라갑니다. 뭐는 올라간다고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격. 근데 이런 경우는 균형점 이거죠. 이거 아닙니까? 이 점에서는 균형량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공급이 조금 감소한 게 아니라 크게 감소할 수 있어 없어요? 크게 감소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가격은 올라가는데 균형점은 요거죠. 그럼 이때는 오히려 균형량은 감소했네요. 맞죠? 그러니까 요 정보 가지고는 가격은 올라가는 건 확실하죠. 다만 균형량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물어보려고 한다. 가격도 물어보고 균형량도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의 증가폭은 작은데 공급의 감소폭은 크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둘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야 한대요. 결정돼 있죠?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딱 결정돼 있었는데 자, 수요의 증가는 얘가 우측이죠? 근데 폭은 커요, 작아요? 폭은 작다고 했죠? 폭은 작다. 이거 얼마 대화한대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얼마 대화한대요? 안 된다. 근데 공급의 감소는요, 얘가 좌측이죠? 이거 좌측인데 폭이 커요, 작아요? 가는 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 안 돼. 그냥 크죠? 그러면 이 점이 균형점입니다. 이 점. 아시겠죠? 그러면 댕댕댕 점을 찍어 볼게요. 점을 찍어 본다면 가격은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가격은 올랐는데 균형량은 감소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얘는 자, 그 1년 동안 보면 실수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실수하기 뭐 있습니까? 그죠? 근데 얘는요 그림 그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는 증가해 놓고 폭은 좀 작다고 했죠? 바빠 죽겠는데 민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A는 B한테 대리를 시켰는데 B는 C한테 통정 허위 표시하고 C는 얘다 사기쳤고 D는요 뭐라고요? 협박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뭐야 하면서 이거 따지다가 시간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자, 이 폭이 작은 거 있죠? 요거 무시합니다. 폭이 작은 거 무시하고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뭐만 그리면 되라고요? 변화폭이 큰 거.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공급의 감소.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갔죠?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럼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죠? 공급량은요? 감소했다. 올라올래? 맞아 안 맞아? 공급의 감소만 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한 게 감소 아닙니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균형량 감소했죠?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부동산의 초과 공급은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료가 하락시키는 요인이죠. 물건이 남아 돌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초과 수요는 물건 부족하다는 얘기죠. 서로 살려고 하니까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죠. 그렇게 하시고 해당 지역의 강력 범죄율이 하락하면 아무래도 강력 범죄율이 하락하면 이 동네에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니까 자 보세요.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니까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맞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충한다면 아무래도 동네가 쾌적한 동네로 바뀌었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니까 가격은요 임대료 올라가겠죠. 임대료는 올라가는 요인이다.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가 있는 인근 주거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자 이런 얘기는요. 자 동네도 이 동네 살다 저 동네 이사 갈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동네가 있고 요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했답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동네. 그럼 여기 살던 사람 이쪽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요? 올라가겠네요. 자,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받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럼 대체 관계가 있는 인근 주거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요 해당 지역, 이 인근 지역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은 요 지역을 얘기합니다. 해당 지역은 자, 그 해당 지역은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니까 아파트 임대료가 올라가 떨어져요? 올라가겠네요. 맞아, 맞아? 해당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했죠? 그러면 해당 지역은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설 종사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자, 임금은 일종의 생산 요소죠?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건축 자재 가격이 올랐죠? 임금이 올랐죠? 다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는 자, 임대료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건설 종사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균형 상태에서 공급 구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여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상승한다입니다. 알겠죠?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요. 자, 대체제 관계가 있다면 어떠한 재화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주변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단독주택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체제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단독 더 살려고 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과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오르면 단독주택 수요는 증가하죠? 그럼 단독주택 가격은 올라가 안 올라요? 올라가겠네요. 자, 만약에 자 보세요.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나는 점 아닙니까?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한다고 치자. 둘 다 증가는 둘 다 우측이죠? 우측 아닙니까?
맞죠? 뭐 수요도 이렇게 증가하는 게 우측이죠? 맞아요, 맞아요? 공급도 증가하는 우측이죠? 우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균형점은 여기여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니까 무조건 균형량은 증가해요? 균형 증가하는데 이걸 가지고는 가격은 올랐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되셨죠? 자, 읽어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에는요,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다만 균형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균형량은 증가해요. 자,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클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감소가 큰 경우, 두 번째 줄에 공급의 감소가 뭐라고요? 큰 경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자, 조심하세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증가인지 감소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공급의 감소가 크다고 했죠? 그럼 큰 것만 그리면 돼요. 그래서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자, 보세요.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죠? 그럼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자, 공급의 감소가 큰 경우에는요,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인가 보세요. 약간 헷갈리면은 몇 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뭐냐면, 자, 이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500원에다가 30원을 더하면 얼마요?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고 했죠? 500원 30원 더하면 얼마요? 530원 아닙니까?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이렇게 500원. 이번에는 자, 500원만 남겨놓고는 530원에다가 빼기 30원에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아, 이것도 500 아닙니까? 같죠? 그러니까 더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빼기. 빼기가 넘어가면 뭐라고요? 더하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원래는 2500 곱하기 3 했더니 계산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500 곱하기 2를 할게요. 2. 그러면 얘는 얼마요? 이거 얼마요? 5,000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2500 남겨놓고는 자, 5,000에서 나누기 2에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 나누기도 2,500이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자, 항상 이렇게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에서 균형점 아닙니까? 자,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요 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죠? 그러면 공급량은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수요량은 이렇게 해줄게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요 점에서는 같죠? 그죠? 그리고 요 점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거의 얘를 똑같이 하면 얘가 나옵니다. 이거 물어봅니다. 자, 거기 문제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그 계산형 문제 28페이지. A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장 공급량은 QS는 3P랍니다. QS는 얼마라고요? 3P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지역 오피스텔 시장 수요 함수는요, QD는 1200 P라. 1200 P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사람들의 소비가 변해서 1600 P로 변했답니다. QD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1600 P로 변했대요. 그리고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3P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물어보는 게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있죠, 요 그림을 이렇게 식으로 만든 게 이거예요. 아, 이 그림은 식으로 만든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가격과 수량이라면 가격이 1원일 때는 1 곱하기 3 합니까? 3개죠? 가격이 2원일 때는 2 곱하기 3 하면 6이죠? 가격이 1원일 때는 3, 2일 때는 6.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을 식으로 만든 게 이거예요.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림을 뭘로 만들어라고요? 식으로 만드는데 마치 방정맞아 보여요? 안 방정맞아 보여요? 방정맞아 보여서 이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쨌거나 다 필요 없고, 자, 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균형점에서는 공급량은 요거고 수요량은 요거죠? 똑같이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공급량은 요거고 수요량은 요거죠? 그러면 공급량은 3P죠? 수요량은요 1200만 P 아닙니까? 맞죠? 그럼 P는 P대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 P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에서 3P에다 P를 더하니까 4P가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1200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항상 곱하기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4 곱하기 P입니다.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나 모르겠다. 그럼 이런 모양일 때는 1200을 4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균형 가격은 얼마라고요? 300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똑같이 해줄게요. 자, 요거는 자, 사람들 소비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균형 소비 공급량은 이거고 수요량은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3P고 수요량은 얼마라고요? 1600만원 P죠? 마이너스 넣으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여기 4P가 되겠네요. 맞죠? 4P는 16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일 때는 무조건 1600을 4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가격은 얼마라고요? 400이 될 겁니다. 300에서 얼마 올랐어요? 400으로 100 올랐죠? 100 올랐다. 이 정답이에요. 알겠나요? 이렇게. 이 정도는 좀 풀 줄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자, 이거는 이게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요, 이렇게 잘만 하면 금방 합니다. 얘를 넘기니까 4P죠? 맞아, 안 맞아? 그럼 1200 남네요. 그러면 어쩐지 1200을 4로 나니까 3이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넘기니까 4P네? 그러면 1600이죠? 이런 모양일 때는 1600 4로 나누면 되죠? 400이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할 수 있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자, 한 번 더 해보자. 그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변하냐? T 시점이라는 것은요, 그 T 시점은 작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요거는 작년. 요거는요, T 플러스 1이면요, 올해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올해. 자, 그러면, 자, 균형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변하냐? 아파트 공급함수는 QS는 2P입니다. 자, 거기 Q가 빠졌죠? QS. 아파트 공급함수를 이렇게 써놓으세요. QS는 2P. 이렇게 여기 적어놓은 요거 빠졌을 겁니다. 빠져있죠? 요것도 못 읽어서 그래요. 이거 못 읽어서 원래 있었는데 못 읽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자, T 시점에서의 수요함수는 QD는 900만 P로 되어 있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자, T 플러스 1 시점의 수요함수는 1500만 P로 변했죠? 1500 마이너스 P로 변했죠? 그 다음에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2P 그대로네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균형점에서는요, 공급량은 이거고 수요량은 이거죠?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자, 2P는요 900 마이너스 P 아닙니까? 그러면 자, 2P에다 P를 더한 건 얼마라고요? 3P. 뭐라고요? 고스톱 치듯이 3P. 3P는 얼마라고요? 900.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모양일 때는 900을 3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300이 됩니다. 뭐라고요? 300. 그 다음에 이 300일 때의 수요량과 300일 때 공급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300일 때는 같잖아요. 300일 때 공급량과 300일 때 수요량이 같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다 300 집어넣으니까 900에서 300 빼니까 600이죠? 이게 600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해줄게요. 똑같이. 자, 공급량은 이거고 수요량은 이거죠? 그래서 2P는 얼마라고요? 1500 마이너스 P다. 넘어가면 3P죠? 3P는 얼마라고요? 1500. 그러면 이런 모양일 때는 자, 1500을 3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500이 되겠네요. 500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2 곱하기 500 하면 1000입니다. 얼마라고요? 1000. 그래서 가격은 200 올랐고 균형량은요 400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게 정답입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자, 지워도 되죠? 자, 이 정도는 그 연습만 잘하면 금방 합니다. 잘하면 순식간에 하니까 이런 거 맞춰줘야 돼요. 자,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5문제는 좀 맞춰야 됩니다. 5문제. 자, 5문제는 제가 막판에 한 20문제 나눠줄 거니까 그것만 계속 풀어도 한 5문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탄력성에서 공부할 겁니다. 29페이지에 탄력성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지금까지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네 번째 테마는 이 수요 곡선을 공부할 때, 자, 수요를 공부할 때 대림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맨 앞에 쓴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니까 앞에 쓰는 거죠. 영향을 안 주는데 앞에 쓰면 대화인데요? 안 주죠. 그러니까 자, 뭐가 있어요? 대림아파트의 가격. 맞아, 안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뭐 같아요? 그 다음에 소득 있잖아요. 소득. 대리에서 과장 승진한 거.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삼성아파트 가격. 기억나시나 안 나나요? 나시죠? 자, 이번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대림아파트 공급량. 자, 맨 먼저 대림아파트의 시장 가격 있죠? 그리고 뭐 기술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요 생산 요소의 가격 있죠? 이런 것들이 맨 앞에 쓴 거죠. 자, 이때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무줄 같은 경우는 잡아당기면 쭉쭉 늘어나 안 늘어나요? 이걸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옷 같은 건 잘 안 늘어나죠? 이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이거 똑같이 얘네들이 변할 때 얘가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크게 변하는 걸 뭐라고요? 탄력적. 적게 변하는 걸요? 비탄력적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 변할 때 얘가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먼저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거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밥을 안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크게 안 줄어듭니다. 근데 어떤 거는 크게 줄어들 수 있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변할 때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거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공급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얘가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얘가요 2등입니다. 자, 그 영화로 친다면 얘가 이제 주연급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조연급. 알겠죠? 주연급 뭐라고요? 조연급. 그리고 자, 얘는 엑스트라급인데 요거는 뭐 소득이 변할 때 얘가 이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측정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를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림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소금 같은 경우는요 그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소비량이 크게 늘어 안 늘어? 안 늘어나죠. 그래서 어떤 거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건요 둔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거를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교차 탄력. 예를 들어서 얘는 대림아파트고 삼성아파트라 치자. 삼성을 싸게 분양한대요. 그럼 삼성 많이 사죠? 대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이렇게 해서 상을 민감하게 반응하죠. 근데 얘는 대림아파트인데 얘는 아반떼 승용차라고 치자. 아반떼 싸게 판다면 아반떼 사는 사람 많아지겠죠? 그거 하고 아무래도 대림아파트 사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런 걸 교차 탄력성이 하는데 얘네들은요 어디 갔어요? 얘네들은 이제 3등입니다. 3등. 몇 등이라고요? 3등. 영어로 치면 엑스트라. 영어로 치면요 엑스트라인데
엑스트라가 없으면 흥행이 돼야 한대요, 영화가. 아이고, 어떤 전쟁 씬을 찍는데 대장끼리 말 타고 둘이 싸우면 재미가 있어 없어요? 밑에서 막 싸우는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무시하면 대화한대요. 안 되면 얘네들은요,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얘랑 섞어서 물어봅니다. 섞어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헷갈려, 이것 때문에. 알겠죠? 공부 잘 됐다가 이런 때문에 헷갈려집니다. 그러니까 얘도 무시하면 대화한대요? 안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겁니다. 되셨죠? 순서에 따라. 자, 우리 교재는요, 29페이지 볼게요. 29페이지 딱 중간에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있어 없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 104페이지 있을 겁니다. 한 두 장 넘겨볼게요. 한 두 장 넘겨보면,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있어 없어요? 요거는 10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08페이지.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4페이지에 맨 위쪽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 교차 탄력성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는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11페이지.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순서에 따라. 자, 요거 지우지 마시고 한 5분만 있다 들어올 겁니다. 놔주세요.